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거대한 구조물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힘이죠. 바로 금속 피로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걸요? 튼튼해 보이는 종이 클립 있잖아요. 이걸 몇 번 폈다 접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힘없이 똑 하고 부러지잖아요. 아니, 처음엔 그렇게 단단했는데 그 힘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바로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현상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엄청난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파괴의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이름하여 부서진 금속의 사건 파일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멀쩡하고 단단한 재료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파괴되는 걸까요? 생각해보세요. 보통 쇠를 끊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때로는 달이나 비행기 날개 같은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 정말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. 근데 놀라운 건요, 그 원인이 항상 무슨 상상을 초월하는 외부 충격?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,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어긋나는 이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, 일단 재료가 힘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기본부터 알아야 해요.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재료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얼굴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얼굴의 이름은 바로 응력입니다.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.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재료가 나 안 변할 거야 하면서 내부에서 버티는 힘, 바로 그거예요.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팔 근육에 막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잖아요. 바로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능력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짝꿍이 있어요. 바로 변형률입니다. 말 그대로 힘을 받아서 재료의 모양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. 제일 쉬운 예가 고무줄이죠. 고무줄을 쭉 당기면 늘어나잖아요. 그게 바로 변형률이에요. 결국 재료의 성격은 이 응력과 변형률, 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,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여기를 보시면 재료의 두 가지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먼저 왼쪽은 연성 재료. 엿가락 생각하시면 돼요. 부러지기 전에 쭉 늘어나면서 나 이제 곧 끊어져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착한 친구죠. 반면에 오른쪽은 취성의 재료입니다. 이건 유리 같은 거예요.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쨍 하고 깨져버리죠. 바로 이 둘의 차이점, 이게 바로 우리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. 자, 이제 수사의 초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.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계에서 저 깊은 곳, 원자 단위의 아주 작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 볼 거예요. 왜냐고요? 진짜 범인은 바로 그곳에 숨어 있거든요. 금속 내부를 원자 수준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요, 마치 구슬들을 상자 안에 빈틈없이 착착 쌓아놓은 것처럼 원자들이 굉장히 규칙적인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. 이론적으로는 바로 이 완벽한 구조가 금속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인 거죠. 하지만 아시잖아요,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. 현실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. 이렇게 질서정연해 보이는 원자 격자 구조에도 자세히 보면 점 결함처럼 원자 하나가 자기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집들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결함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. 이 전위라고 불리는 결함들은요,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. 금속이 힘을 받잖아요? 그러면 이 전위들이 원자 격자 사이를 스르륵 하고 미끄러지듯이 움직여요. 바로 이 움직임 덕분에 금속이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, 즉 연성 변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.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재료를 결국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결함이 반대로 재료의 유연성을 준다니 말이에요. 자, 드디어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이 모든 미스테리한 파괴를 일으킨 진짜 주범, 그 이름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피로입니다.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 와, 무려 185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재료를 파괴하는 게 꼭 한 번의 거대한 힘만은 아니라는 걸요. 아무리 버틸 수 있을 만큼 약한 힘이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재료를 파괴시킨다는 사실. 이것이 바로 피로 파괴의 본질인 거죠. 금속 피로는요, 마치 사람이 과로로 쓰러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
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잖아요. 금속도 마찬가지예요. 반복되는 작은 스트레스에 서서히 지쳐가다가 결국엔 파괴되는 겁니다. 이 피로 파괴는요, 아주 은밀하게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돼요. 첫 번째, 아주 작은 결함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균열이 싹을 틉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쉼이 가해질 때마다 마치 암세포가 자라나듯이 그 균열이 아주 조금씩 정말 티 안 나게 자라나죠.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, 마침내 남은 부분이 더는 힘을 견딜 수 없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최종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무서운 현상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파괴자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문제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과연 공학자들은 이 소리 없는 암살자, 피로를 막기 위해서 어떤 기발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? 바로 이런 아주 영리한 방법들을 씁니다.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확 몰리는 날카로운 모서리 대신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하는 거죠. 또 균열이 시작될 아주 작은 틈조차 없애려고 표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고요. 아예 처음부터 필요에 아주 강한 특수 재료를 쓰거나 부품이 받는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도록 설계하기도 합니다. 이 모든 게 결국 보이지 않는 균열과의 아주 치열한 싸움인 셈이에요. 자, 이제 잠시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세요.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, 매일 타는 자동차, 그리고 손에 쥔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금속 피로라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을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아주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.